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FOMC 일정을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추가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확률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미리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 가운데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반등한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는 일정들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쥐런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물량 간수 잘 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급적인 요인들에 대한 부분과 당장 이번 달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 재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순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슈와 모멘텀을 체크를 하고 적정 가치와 주가 흐름을 예측을 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중간에는 여러분들께 소소한 용돈 챙겨가시라고 단타 종목, 그리고 금양처럼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까지 가져왔으니까 꼭 이 종목도 받아가셔서 9월간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짧게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이 동결하는 거고 오른쪽이 인상을 하는 겁니다. 자, 확률을 나타내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99%의 확률로 동결한다라는 거 보이시죠? 즉 이대로 인상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나중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주식시장 상승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금양으로 돌아와서 우선 수급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9월 11일 날 첫 번째 하락이 나왔던 자리에서 JP모간이라든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러한 외국계 창구 쪽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누적 순매수로 이렇게 잡혔던 이 물량들이 결국에는 공매도 물량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9월 14일부터의 이 일정을 조금은 좁혀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9월 14일부터 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JP모간, 메릴렌치, UBS 증권 이러한 외국계 창구 쪽에서,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요. 외국계 창구 쪽에서 누적해서 순매수로 돌아선 부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결과적으로 상단에서 공매도를 치고 하단에서 물량을 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얘네들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물량을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매매 동향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들을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물량들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금융투자 쪽에서는 성향이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고 접근하는 그러한 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고요. 자, 사모펀드 쪽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좀 장기간 모아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러한 창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말고요, 이 상승하기 직전에 이 구간부터 우리가 물량들을 어디에서 가장 보유하고 있고 평단가는 어디에서 들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데, 자, 15만원 선에서 이러한 물량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물론 뭐 하단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15만원 선에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KB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2만원 그리고 11만원 선에서 이렇게 물량을 또 가지고 있지만 10만원 초반대에서 얘네들이 또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 결과적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UBS 증권 한번 같이 볼까요?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UBS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대가 다양하게 조금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3만원대 그리고 15만원대에도 많고요. 또 11만원대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또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15만원대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 토스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만원 선에서 이렇게 물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10만원대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증권도 마찬가지고요. HI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구간, 자, 10만원대에서 15만원선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물량들을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상단에서 이 물량에서 지금 이 구간 그리고 10만원대 이 구간에서 아직까지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충분히 19만 4천원을 넘어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수급적인 요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재료들의 일정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SM랩에서 지분 인수에 대해서 9월 27일 날 850억 원을 들여서 지분 인수에 또 나설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일단은 850억 원에 대한 이 자금이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정 이전에 자,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과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러한 자금 조달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3공장 증설도 9월 이내 이렇게 진행할 것으로 일단 이야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올해 연말에 IPO 추진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단결적 양극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기술력이 추후에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SM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최근에 기장공장 기공식에서 많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존 템플턴 재단 의장이 참석을 하면서 자, 6,100억 가운데 2,000억 원에 대해서 외국계 투자로 조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존 템플턴 재단 쪽에서 자, 2,000억 원에 대해서 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기에 더해서 로리나이트 회장의 이력에 또 추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일전에 4월달에 방한을 했을 때 자, 한국 기업을 ADR을 통해서 상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ADR이 뭐냐면 미국 예탁 증서라고 보면 되는데, 자,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상장된 주식 한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국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발행한 이 증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증대가 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 용이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10개 회사들이 ADR을 통해서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전에 류광지 회장님도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8천억이 아니고요. 자, 수조 원에 가까운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법,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콩고 광산에 대한 부분도 9월 달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1단계 탐사를 60% 이미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9월 달에 이렇게 발표할 예정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미 공인기관 ALS에서 분석 결과 리튬을 검출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요. 2단계 심층 탐사에 이미 7월 20일 날 시작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9월까지 7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해서 1500m에 대해서 시추를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부분들 결과 발표가 이번에 이루어질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 4월까지 3500m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추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뭡니까? 콩고 강산에서 매년 2만 톤 이상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주석이라든지 콜탄에 대해서도 매장량 탐사를 또 진행 중에 있으면서 개발 허가권에 대해서 24년 2월에 또 획득을 할 거고 24년 3월부터 상품화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매출이 또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투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방금 전에 이 콩고 광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SM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몽라 광산에 대한 부분도 텅스텐 매출이 하반기에 발생을 할 거고요. 몽골 정부로부터 리튬 허가권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일정들이 또 대기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고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장 공장 기공식이 이미 완료가 된 상황에서 향후에 3억 셀 규모의 이 캐파를 확보하게 되면서 자, 대규모 수주 공시가 또 나타날 겁니다. 고객사에 대한 이러한 이 공시가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는데 469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를 이양두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BMW에 대한 이 공시 내용이 나와줄 수 있는 수주 공시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르노 자동차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또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르노 그리고 BMW 그리고 폭스바겐도 지금 SM렉과 이 양극재 소재에 대한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르노, BMW, 폭스바겐에 대한 이러한 고객사 확보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기대하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월 FOMC 편입에 대한 MSCI 편입에 대한 이러한 일정들이 또 추가적으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1640억 원에 대해서 이 8월 달에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바가 있는데 이러한 패시브 자금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패시브 자금을 추종하는 액티브 자금이 선제적으로 들어오면서 9월 달부터 당장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일전에 시가총액 4.5조 원 그리고 단기 급등에 대한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